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 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어느 한 부분을 아예 싹 드러내고 이제 말을 뽑았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김건희 씨의 말은 다 그냥 드러냈습니다. 네. 너무 주옥 같아서 하도 또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네, 워낙 많고 믿거나 말거나 나는 기억 안 납니다. 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말들이 그렇죠. 밸런스가 붕괴되죠. 등장하시는 밸런스가 순간. 너무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골라봐야 될 말을 좀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꼰대인 걸 아는 꼰대는 꼰대가 아니잖나.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음성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정부 공인 자기가 꼰대인 거 아는 꼰대 봤나? 그러면 원래 꼰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님의 고질병이 마지막에 변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이 그거 싫답니다. 쿨하게 아이엠 꼰대. 아이엠 꼰대. 네. 지난 14일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후보직 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내기대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해서 지금 여성 목소리는 윤희숙 전 의원이고요. 맞습니다. 남성 목소리는 뭐 설명 안 해도 아는 바로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네. 쓴소리 신장기업이라고. 네, 이거 표절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조만간 합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대 그리고 30대, 40대 패널이 출연을 해서 2030은 왜 아직 윤석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나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배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예고 없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기획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는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분간 대화를 하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깜짝 방문한 윤 후보에게 쓴소리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좀 요약해주겠다라면서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이제 꼰대 이미지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인정한다. 그런데 꼰대인 걸 아는 건 꼰대가 아니지 않나? 그런 꼰대를 봤나? 그건 꼰대가 아니다. 꼰대예요. 사실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압니다. 자기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꼰대인 걸 알면서도 꼰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쉽지 않아.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후배들 대할 때 보면. 그래서 뭐 일단 인지를 하셨다는 건 일단 첫 걸음에 가깝고요. 인지하셨다면 그냥 꼰대 맞습니다. 예. 본인이 꼰대인 걸 인지한 꼰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하여튼간에 노꼰, 인권, 노꼰, 인정한 꼰대, 노력하는 꼰대 이런 거지. 꼰대 아닌 척하고 대한민국 아재들의 가장 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딴 남편에 비해서 다른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아? 내가 그래도 꼰대는 아니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착각이거든요, 사실. 네네네. 내가 그래도 육아는 좀 많이 분담하지 않아?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리잖아, 뭐 이런 거. 그러면 가정적인 줄 알아. 여기서 내가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꼰대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이제 애티튜드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네. 고개를 자주 너무 좌우로 이제 갸웃갸웃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너무 벌리고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았는데도 안 고쳐지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꼰대스러운 행동도 사실 주변에서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알고 있어도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말 없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덜 꼰대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날 쓴소리 신장기업에서 많은 그 후보 이미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항상 뭐지 내가 검찰에 있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어쨌든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한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좀 답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연설이나 뭐 공약 같은 이제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이제 본인이 검사를 할 때 얘기를 또 이제 하면서 재판관을 설득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검사할 때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바꿔보겠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윤석열 후보 이미지가 회식 때 술을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 스타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 어디 없냐, 뭐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냐라고 하면서 좀 웃어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날 패널 중에 40대 언론인으로 참석한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 네, 맞습니다. 마크맨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인데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로 윤석열 후보 이제 마크맨이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관련된 기사를 전담해서 쓰는 그런 마크맨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40대 대표로 패널로 직접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해당 기자가 윤 후보를 유세하는 차원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기자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기자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이제 어떤 기사를 써왔는가,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네. 이 박종진 기자분이 이제 쓴소리를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분의 기사를 쭉 그 제목을 봤거든요. 근데 네. 쭉 봤는데. 정작 기사에서는 쓴소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실 거 없이 기사로 쓰시면 되는데 할 말씀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기사는 꿀소리, 행사에서는 쓴소리. 표현 좋네요. 네. 꿀소리, 예. 쓴소리.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는 네. 만약에 참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출연료 같은 명목으로 돈을 좀 받았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과거 기업에서도 이게 좀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좀 강연식으로 와서 이제 네. 해달라라고 하고 이제 출연료를 좀 챙겨줬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인데 좀 이런 행위들은 좀 부적절하고 좀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참석하는 기자들 꽤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네네. 어쨌든 이게 그 캠프에서 기획한 행사고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죠. 그러니까 이거 선거 활동입니다. 선거 유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기자가 선거 유세에 어떤 식으로든 함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서로는 조금 불편한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기자는 선거 유세를 취재하는 거지 선거 유세에 가서 꽃술을 같이 흔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좀 이제 칭찬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그 기획에 완전히 맞는 좀 그런 행위를 했다면 굉장히 좀 그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네. 당에서 기획한 뭐 경선 때 후보 검증 뭐 그런 건 할 수 이런 있죠. 자리에 네, 그런 기자가 자리는 가는 할 수 거는 있죠. 적절해 보이는데 이거는 분명 이제 후보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이거는 유세 활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함께한 거는 기자로서 중립성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쓴소리를 계속 했던 분이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네. 쓴소리를 계속 했던 분이면 만나서 이렇게 네네네. 진짜 쓴소리 한번 해주겠다 이럴 수 있는데 꿀소리 기사를 쓰다가 쓴소리 하는 행사에 가서 꽃술을 흔들어 주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번째 후보로 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를 팝니다. 당근마켓에 안철수 후보 매물로 올라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인데요. 이 당근마켓에 이 자신의 그 아이디를 찰스라는 아이디로 글을 하나 올린 분이 있었는데 안철수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이제 영원에 판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판다라고 했는데 의사 경력으로 사람 잘 고치고 또 몸과 마음 모두 마라톤 완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체력 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교수 경력으로 가르치는 것도 잘한다라고 이제 본인의 특기를 제시를 하셨고 정치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쭉 쓰셨는데 아이돌봄, 뭐 자영업자 전단지 배포, 여성 귀갓길 동행 등을 제시하고 네. 또 위에 나열된 것 외에도 이런 것도 되나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불러만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판매글 삭제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논란이 과거에 이 당근마켓에서 몇 번 있었거든요. 뭐 아이를 팝니다 이런 것도 네, 올라왔었어요. 신생아 사진 금방 내려가긴 했지만 아이를 이제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고 이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 팝니다라고 이제 장난이었겠지만 그것도 논란이 돼서 당근마켓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거든요. 네. 그걸 안철수 후보가 조금만 알아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셨을 텐데 모르셨는지 이렇게 일단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삭제된 상태고요. 운영 정책상 생명거래와 나눔은 전면 금지되어 있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 설레임 두근두근님 반품이 고려된. 영원인데도 반품. 네. 영원인데도. 네. 네. 어쨌든 뭐 이분이 고급 인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 어디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까요? 당근마켓에서는 뭐 안 되지만 어쨌든 안철수의 장점. 네, 일단 제가 컴맹이어가지고요. 저희 집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거 좀 빠르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 굉장히 쉽게 하실 것 같고 네네. 저는 그런 마케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마케팅이 네네. 요즘 좀 핫하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년이나 20대, 30대 이제 MZ 세대 분들한테 나는 끈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도에 자꾸 무슨 일을 하면 포기한다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나도 늘 포기하고 늘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많다. 하지만 다시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이런 거 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얼마 전에는 2천만 원 투자해서 250억 수익 올렸다고 엄청 자랑하셨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게 로블록스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안랩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2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250억 원이 됐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국민연금도 좀 이런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 10년 전에 이 348조 정도였던 연금, 이 적립금이 이런 회사에 좀 투자를 했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좀 이렇게 또 연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자랑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와 대단하다가 있는가 하면 배 아프고 막 얄밉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여론이 둘로 갈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보통은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보면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실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좀 부럽죠, 이제. 네. 예. 자, 세 번째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는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1년도 법관평가에 소개된 판사의 말인데요. 이 법관평가가 뭐냐면요. 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변호사들한테 그 설문을 보내요. 설문을 보내서 법관 중에서 뭐 우수법관 그다음에 저평가하는 비우수법관 비우수라고만 얘기하기도 뭐한 하여튼간에 이거 법관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설문을 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법관을 직접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골라서 씁니다. 잘하는 사람 이유까지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또 비밀이긴 하지만 업계의 비밀이긴 하지만 이걸 법관 평가나 검사 평가를 하면 공익봉사를 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한 시간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법관 평가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올해 따라 굉장히 이런 말이 나왔네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요즘 하는 법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피고인 인정 신문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말을 똑부러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입니다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얘기를 했다고. 때 있을 수 있겠대요. 뭐, 좀 성의 없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네. 설사 성의 없게 들렸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구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 마요. 듣기 짜증 나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사실 이 판사라는 게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만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그럼요. 이런 발언이 등장하는 순간 나의 재판 결과에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판사들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본인 안 돼요. 변호를 하면 되지 이제 판사 기분까지 살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이 판사님들이 이렇게 법정에 딱 입장을 하면 다 일어납니다. 네. 다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앉으세요 해야지 않고 이랬거든요. 네. 그 뭐 존중의 의미로 뭐 충분히 존중의 받아들일 수 의미로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 있다. 근데 보면 또 판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자리에 앉는데 서로가 존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또 한편 보면 뭐 이유영 법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99.14점. 거의 거의 만점. 이거 객관식 아니거든요. 네. 주관식으로 사람 이름을 딱 찍어서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99.14점 이거는 정말 재판 운영을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뭐 엄청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는 기준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이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9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고. 반면에 최하점을 받은 분은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8.7점이었어요. 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뭐가 있었냐면 고압적 언행, 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판결, 예단, 선입견, 예의 없는 언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뭐 판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좀 기본적인 수칙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48점이면 여기에 이제 한참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점수는 99.14점, 최하위 점수는 48.7점이네요. 너무 공감되는 평가라. 어쨌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예비 후보들입니다. 네. 꼰대인 걸 아는 꼰대는 꼰대가 아니잖나. 윤석열 후보. 저 안철수를 팝니다. 안철수 후보.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라는 A 판사. 자 골라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의 꼰대인 걸 아는 꼰대는 꼰대가 아니잖나. 요거에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꼰대가 아니지 않나. 본인이 꼰대인 걸 아니까 꼰대가 아니지 않나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정작 쓴소리하는 자리에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자를 불렀다는 건 굉장히 꼰대스러운 행동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이다. 거기에 뭐 뉴스버스 기자분이 오셨으면 저는 인정. 전혁수 기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와서 있었으면 그러면 꼰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만 있었으면은 뽑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삭제됨으로써 이분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다라는 점에서 저 안철수를 팝니다. 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이 변호사라 그런지 한 번만 더 그렇게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원을 뽑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동표가 되는데요. 장원을 뽑아야 되니까 장원을 뽑아야 되니까 저는 진짜 캐릭터를 완성시켜 주신 저 안철수를 팝니다. 삭제까지 포함하여. 삭제까지 포함하여. 저 안철수를 팝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이번 주에 장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MC 장원, 정상근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